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받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뭐 홈택스에서 하셨다고요? 우선 대표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최근 경기가 부진해도 1인 사업자, 스마트 스토어, 직장인들의 엔잡러도 많아지고 있고 신규 사업자가 그래도 꾸준히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서 헤매고 계신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놓친 절차 하나 때문에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산세를 부담한다든지 창업 감면 등 어떤 세 감면 공제 혜택을 박탈당한다든지 심지어는 가산세 등을 더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 후 반드시 해야 할 9가지 필수 절차를 시간별 순서대로 빠짐없이 정리해봤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고 절세 혜택을 100% 챙기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홈택스TV. 자, 1번은 사업용 계좌를 만드시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용 계좌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입금이 되고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출금되는, 어쩌면 공식적인 계좌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비대면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특이한 게 개인 사업자는 기존의 이제 개인 계좌를 그냥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막 뒤섞이고 그러면요, 기존의 개인 계좌에서 막 뒤죽박죽 막 뒤섞이면 종합소득세라던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헷갈리고 비용도 막 누락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왜냐면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준비 서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꼭 은행에 방문하신 영업점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누락됨 없이 하셨으면 좋겠고, 사업 초기에는 이게 은행 계좌 한도가 증액이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개설만 해두고 세금 계산서 발행용으로만 사용하시면서 사업용 개인 계좌를 좀 병행하시다가 매출 실적이 잡히면서 한도를 풀어서 사업용 계좌로 전환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용 카드입니다. 계좌와 마찬가지로 사업용 카드도 별도로 만드시는 것이 선택적으로는 좋습니다. 왜 선택적으로 좋냐면 기존의 개인용 그냥 카드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인데, 자, 요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예요. 요게 이제 사업자 개설 이전에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개인용으로 썼던 거고, 요게 이제 사업자 카드로 발급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세무법인이죠. 법인용 카드로 발급한 체크카드입니다. 이렇게 발급을 하면 세팅도 중요한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고요. 일단 개인 사업자는 신규 발급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별도로 그냥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도 된다.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법인 카드 역시 신규로 발급하셔야 된다. 법인은 그리고 홈택스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은 그리고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인데요. 우리 은행의 그냥 화면인데, 공인인증서는 일반적인 은행 업무 공동인증서가 있고, 그리고 모든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이 있죠. 그리고 홈택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용 인증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선택적으로 돈이 나가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세금 계산용 공동 인증서를 연간 4,400원 내기 싫다.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이런 거죠.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예전에 우리 인터넷 뱅킹 공동 인증서 전에 보안카드 사용했던 경험 있으시잖아요. 두 번째 뒷자리 2개 이런 것들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금 계산서 발급량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런 보안 카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선택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4번 카드 단말기 등록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입니다. 자, 소비자 상대 업종이라면 카드 결제가 필수잖아요. 설치 방법은 단말기 회사나 벤 쪽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설치를 요청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요청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할 때 하셔도 되고,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 여기서 하셔도 되고, ARS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의무 발행 업종인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내시고요. 명령서까지 받고 안 하셨다. 그럼 20% 과태료 추가적으로 부과받고요. 의무사업자인데 가입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창업중소감면이라던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이런 세액감면이 적용이 완전히 배제돼 버립니다.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떠나서 그냥 가맹점 등록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막 생기는데 한번 보실까요? 너무 많아서 업종을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업종이 해당되는지는 구세청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5번째 홈택스 회원 가입과 카드와 계좌의 등록입니다. 자,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회원 가입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자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의 사업장을 운영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시면은 개인으로 하셔서 사업장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셔갖고 이렇게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회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계좌와 카드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업용 카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용 카드 이렇게 하면은 자동 완성 검색어가 있어서 이게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카드를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장의 명의 카드라고 이게 자동 등록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꼭 여기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된다. 근데 법인 카드는 또 자동 등록 안 해도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는 좀 접근이 다르다.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면 매달 카드사에서 이 카드 사용 내역을 14일, 15일경에 홈택스에서 열람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시에 자동으로 매입 내역 같은 것도 조회 가능하고 이거를 매입세 공지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업로드 이런 불필요한 정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 같은 거 누락 절대 안 되겠죠. 단 여러분들이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분실했을 때 여기에 꼭 다시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안 한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붕 떠버리기 때문에 꼭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용 계좌 이렇게 해서 사업용 계좌 한번 쳐볼게요.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 개설 쪽에 들어가시면 신청하기를 하셔서 계좌를 등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분명히 요걸 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언제 복식부기가 되냐 이럴 때는 이 시차별로 이걸 빠짐없이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사업 시작하실 때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와 계좌 등록하셨으면 여러분이 이제 비용 처리하다 보면 어디까지 개인용인지 어디까지가 사업성 비용으로 가능한지 세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저 같은 세무사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꼭 계좌와 카드를 등록을 하시고요. 카드는 일단 전부 등록하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용도는 좀 구분해서 등록 후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사업 초기 비용의 증빙을 꼭 확보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임대차 계약하고 일단 공사 막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랑 이제 세금 계산서 주고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금액이 크고 막 그런데 부가세 아깝다고 부가세 없이 그냥 계좌이체 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기 환급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라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사업 양수도 받으신 분들 중에 양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금 계약한 이체 내역 꼭 확보하시고요. 이게 왜냐면 이 권리금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감모상각 이런 것으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계약서랑 이체 증빙 챙기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정기적 비용의 계좌이체를 꼭 걸어라입니다. 우리 4대 보험료 정말 중요하죠. 4대 보험료. 이 4대 보험료가 체납이나 이런 걸 해보면 불이익이 되게 커요. 그래서 꼭 한 10일 정도에 이체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신청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고 여기 이제 휴대폰 요금부터 건물 관리비까지도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꼭 정기이체, 자동이체 하시고 그와 더불어 그동안은 개인 명의로 이체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공급받으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락을 취하셔서 이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셔야 비용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부가치세 환급 가능하고요. 종합소득세,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데요. 간단하지만 많이 놓치세요.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그냥 개인이었잖아요. 이제는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은 꼭 바꾸고 명의를 바꾸고 증빙도 꼭 챙기셔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번 직원 채용하셨다면 꼭 이거 확인하셔라. 직원을 아마 채용하게 되시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근로계약서 체결하셔야 되고요. 사업장 성립신고, 취득신고 이런 거 하셔야 될 겁니다. 4대보험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이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세 줄로 만약에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대표님이 사업자로서 직원이 없을 때는 그냥 지역가입자였다. 근데 직원을 한 명 채용했다? 그럼 대표님 포함해서 2명 이거 신고하셔야 되고, 직원 채용 후에는 대표님은 직장 가입자로 변경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9번째, 세무 대리인 선임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거 다 못해도 세무사를 잘 컨택하는 이유 뭘까요? 이전 거를 잘 못했을 때 방지하기 위함이잖아요. 사업 초기부터 세무 대리인에게 이게 기장 맡기고 비용 쓸지 말지 신중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처음엔 적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보통 흑자로 가는 구조인데, 물론 처음부터 흑자 나면 좋죠. 근데 이제 초기 결손 적자를 기록해 두면 추후 흑자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그 해, 이익이 발생한 해에 과거에 손실을 갖다가 공제해서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부를 꼭 기록해서 입증을 하셔야 되고, 절세 전략을 미래에 이제 수립할 수 있어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제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장부 작성할 거고요. 세무 신고 효율적으로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겠죠. 추후 이런 사업에 대한 이제 재산 증식은 어떤 재산 관리에 대한 심층적 분석 자료로 쓰일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세무사가 필요할 수 있고, 비용 누락, 매출 누락 이런 거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발생된 비용 아까 제가 빠짐없이 관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 세무사가 관리해줄 수 있죠. 그리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용 처리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신고할 때 매출 누락 방지해서 세금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세무 대리인 선임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텍스TV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이후 반드시 하셔야 할 9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요. 1번 사업자 계좌 만들기, 2번 사업자 카드 만들기, 3번 사업자 공인인증서 만들기, 4번 카드 단말기,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하기, 6번 홈택스 가입하시고 만드신 계좌 카드 등록하시기, 6번 사업 초기 증빙 무조건 잘 확보하기, 7번 정기 비용을 자동일체를 꼭 설정하기, 그리고 8번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등록하기, 9번 그리고 이 모든 거 함께 해줄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겁니다. 더 글로리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세금만 떼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쟤는 기부야 거의.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네, 사업자 등록 이후 여러분은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셔도 됩니다. 왜? 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텍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끝!